중세 유럽의 망나니. 공개 처형과 망나니의 번뇌. 중세 유럽인들은 광장에서 공개 처형이 이루어지는 날이면 모두 축제처럼 그 처형을 보고 즐겼다. 평소 볼거리가 없는 이들에게 공개 처형은 특별한 구경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처형장에는 사형수의 목을 베던 전문 망나니가 있었으니 이들은 대부분 집안 대대로 그 직책을 대물림했다. 그런데 망나니는 결코 쉬운 직책이 아니었다. 조선시대 망나니야 술에 잔뜩 취해 타점이 빗나가 사형수의 어깨를 치거나 여러 번 목을 치는 경우가 잦았다. 아, 놔, 미안. 잘못 쳤네. 다시 할게. 그래도 그런가 보다 하고 다들 지나가는데 중세 유럽에서는 얄짤이 없었다. 사형 집행은 무조건 원샷 원킬이 원칙이었고 만약 그렇게 하지 못했다가는 망나니는 군중들에게 호된 야유를 들어야만 했다.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다. 15세기 중엽 독일 아우크스부르크에서는 단칼에 목을 베지 못한 망나니가 군중이 던지는 돌에 맞고 성 밖으로 쫓겨났으며 결국 몽둥이에 맞아 죽었다. 16세기 초 오스트리아 빈에서도 같은 이유로 화가 난 군중은 망나니를 죽여 그 시체를 들고 온 도시를 돌아다녔다. 왜 한 방에 못 죽이는 거야? 몹쓸 놈 같으니. 16세기 후반에는 술에 취한 망나니가 도둑의 목을 한 방에 베지 못했고 두 번째도 목 대신에 몸을 치는 실수를 범했다. 그러자 화가 난 시민들은 망나니를 돌로 쳐 죽였다. 사회적 차별. 망나니는 불명예스러운 직업을 가진 최하층 천민에 속했고 외출할 때면 반드시 자신이 망나니라는 징표를 드러내야만 했다. 길거리의 일반인이 의도적으로 이들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쟤네 몸에는 사악한 기운이 있어서 행여라도 접촉하면 안 됨. 선술집에 들러 술을 마실 때에도 이들은 지켜야 할 특별한 규칙이 있었다. 먼저 가게 주인에게 본인이 망나니임을 밝혀야 했고 자리에 앉기 전 일반 손님들에게도 양해를 구하고 허락을 받아야만 했다. 제가 망나니 걸랑요. 술 한잔 마시러 왔는데 앉아도 되남요? 승낙을 받았다 해도 멀리 떨어진 구석에 앉아야만 했다. 일반인이 사용하는 식기와 컵도 사용할 수 없어서 술집에는 망나니 전용 식기와 컵이 따로 가게 벽에 사슬로 묶여 있었다. 그런데 16세기 중반 술에 잔뜩 취한 한 수공업자가 이런 금기를 어기고 망나니와 같은 자리에서 우연히 음식을 먹었는데 나중에 이런 일이 발각되자 수공업자는 자격증마저 빼앗기고 조직에서 쫓겨나게 된다. 그리고 치욕을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만 했다. 망나니는 일반 주거지에서도 살 수 없었고 성곽 안에서조차 살 수가 없었다. 일반인과 결혼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때문에 결혼도 망나니 집안끼리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한다. 예외적으로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박피공과는 서로 통혼할 수 있었다. 박피공들은 항상 동물 가죽을 벗기느라 역겨운 냄새가 몸에 배어 있었고 부패한 동물의 껍질을 벗길 경우 전염병을 퍼뜨릴 소지도 있었다. 그래서 이들 역시 성곽 바깥에서 살았고 일반인과 교류가 금지되어 있던 신분이기 때문이다. 망나니의 자녀들 역시 사회로부터 왕따를 당하기는 마찬가지여서 일반 가정의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없었다. 망나니의 부인은 아이를 낳을 때에도 산파를 부를 수가 없었다. 그래도 망나니가 좋았던 점, 의외로 부자였다. 도시에서 공개 처형은 자주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보통 한 도시에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있는 일이었다. 물론 혼자서 3,000명의 목을 벤 망나니도 있었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일이었다. 때문에 망나니들은 평소 잡다한 부업을 하며 살았는데 어린아이를 죽인 살인자를 생매장하는 일, 거리에 똥을 치우는 일, 시체를 묻을 구덩이를 파는 일, 주인 잃은 떠돌이 개를 잡는 일, 좀도둑에게 체벌을 가하는 일, 나병 환자를 도시 밖으로 쫓아내는 일 등등 도시에서 일어나는 온갖 더럽고 어려운 잡일을 도맡아 했다. 그런데 이런 잡일들은 의외로 수입이 짭짤했다. 때문에 망나니들 중에 가난에 시달리는 자들은 결코 흔치 않았다 한다. 또 사형수 처형식, 특이하게도 시체 소유권을 망나니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망나니들이 시체로 얻는 부수입이 매우 짭짤했다. 시체로 부수입이라니 대체 어떻게 말인가? 일단 이들은 사형수 시신으로 여러가지 약을 만들어 팔 수 있었다. 몸에서 뽑아낸 기름을 재료로 해서 연고를 만들어 팔기도 했고, 사형수의 피는 피부질환이나 간질병에 좋다 하여 특효약으로 제작했고, 피부는 관절염 환자에게 제공했다. 또 사형수의 뼈는 부적으로 만들어 팔기도 했다. 특히 당시에는 젊은 나이에 죽은 사람의 뼈 속에는 생명의 에너지가 듬뿍 남아있다고 생각한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망나니들은 이 미신을 이용해 뼈 부적을 만들어 대대적으로 돈벌이를 하곤 했다. 또 망나니가 쓰던 칼이나 시체의 복사뼈 관절이 커다란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미신이 있어 망나니는 이런 것들도 기꺼이 내다 팔았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정형외과 의사를 자처하기도 했는데 이는 이들이 사형 집행을 하면서 사람의 뼈 구조에 대한 지식을 몸소 습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당시에는 이런 말도 있었다. 다리뼈 부러진 거 아직도 안 나왔음? 그럼 망나니를 찾아가 봐. 의사도 못 고치면 그때는 망나니 라고 하잖아.